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요. 베프의 촉 하는 시간이죠.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룰 사건 이것도 참 정말 저의 정상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물론 저도 꼭 정상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동의를 하십니까 거기서? 예? 그건 제가 겸손하게 말하는 건데. 네. 본인도 정상적이진 않죠, 솔직히. 그렇죠. 전 비정상이죠. 네, 우리 그 비정상끼리 한번. 자,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고하지만 조금 비정상적인 사고할 때도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설명해 주실 10대들의 보험 설계 살인 사건이죠. 이게요, 등장인물이 많고 너무너무 복잡해서 한꺼번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 우리 작가가 특히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잘라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 잘 들으면서 자 우선 네. 사건 개요부터 이 사건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사건 개요하기 전에 바로 한 단순한 질문. 단순한 질문. 10대 미성년자가 보험 설계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죠. 원래 미성년자인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험 설계사에 등록할 때는 생명보험협회에 미성년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인 네. 부모의 어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에도 가능하고 고등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전제가 왜 필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 10대 보험 설계사라는 게 말이 돼? 근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셔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네. 설명 그냥 쭈르륵 해주세요 그러면. 네. 예. 지금 화순에서 9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가해자는 3명이고 피해자는 1명입니다. 화순에서 9일날 발생했고, 예. 네, 가해자 한 주범이 있고 공범 둘이 있고 피해자가 하나인데요. 네. 이 피해자분은 한 2달 전에 이 주범하고 뭐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고의적인 어떤 계획상으로 가짜로 연인 관계를 만든 후에 10대가? 예. 아. 주범이 그다음에 이제 50일 기념으로 이제 이벤트 해준다고 펜션으로 유인을 한 거죠. 네. 유인을 한 후에 그 공범 둘을 이 펜션으로. 연인이라고 하는 여성분을 죽이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했겠습니까? 이 연인 앞으로 생명보험은 5억짜리 생명보험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인으로 만들고 생명보험을 들고 그 연인을 유인해 갖고 자기 공범들한테 죽여서 보험금을 타자라고 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 타겟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요. 자기가 보험 설계사니까. 그 들게 한 다음에 내가 너 이벤트 해줄게라고 펜션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일 사람 2명을 불러가지고 예.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미수에 그쳤죠. 실제로 이벤트 한다고 바깥에 나가서 보물을 찾으라고 했는데 보물을 찾으라고 해요. 근데 이 공범이 사실 19살 미숙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제 찌르다가 실패를 해갖고 그 여성분을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공범은 네.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3명을 원래는 이제 그 도주시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차도 고장나고 칼로 흉기도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2명의 공범은 사실 준비가 안 된 공범인 거고 주범은 계획을 다 짰습니다마는 준비성이 부족하고 솔직히 말하면 실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3명 공범이 다 19살들입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이 상태의 보험살인 미수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야, 정말 이거 끔찍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사기, 살인, 미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범죄 명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그냥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냥 강도한테 당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제 신고하니까 와서 이 여성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여자가 신고했어요, 여성분이.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도망가다 숨어 있다가 했는데 펜션 주인이 신고를 해주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찌르고
그 공범들이랑 도망가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찔린 거예요? 그 아니요, 친구는? 남자친구는 펜션에 있었죠. 펜션에 그냥 있었고. 있었고. 근데 이 행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그 일을 당했으면 사실은 자기가 더 나서서 뭘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우물쭈물하니까 경찰이 이상하게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도주하는 차를 보니까 공범이 그 안에 트렁크에 숨어 있었던 거죠. 아까 그 남자친구가 몰고 도망가던 그 차 트렁크에 예, 예. 그 여성분을 찔렀던 공범이 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수룩하죠. 이게 설명하기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세 명의 공범이 그 정도로 어리숙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거나 아예 뛰어 도망가거나 다 찢어져야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차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안에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좀 이상하게 느끼니까 경찰을 차를 수색한 거죠. 했더니 트렁크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열어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사람이 숨어 있으니까 네. 니들 뭐야? 라고 했더니 결국은 전모를 알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보험 설계사인 박 씨, 우리가 이제 편의상 박 씨라고 부릅니다만, 얘는 처음부터 아예 범죄를 계획하고서 여성분을 지금 고른 거죠? 그렇죠. 자기가 두 달 전에 이미 채팅창에서 의도적으로 고른 다음에 잘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내 보험 설계사니까 보험 좀 들어라라고 한 후에 수익을 자기한테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예. 아니 19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까? 본인은 뭐 외제차 굴리고 싶고 외제차요? 예, 아이고 참. 폼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뭐 외제차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자기가 성실히 벌어서 그 돈으로 사서 쓰든지 해야지.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더 끔찍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게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이번이 첫 번째 범죄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애초에 동시다발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 보험 주범 박 씨가. 왜냐하면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 두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씨의 보험 설계사 동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항상 얘는 공범을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예.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한테 어떤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 주범이 있고 나머지 2명이 있는데 네네. 그중 한 명한테 그 보험을 들게 하고 나머지를 결혼을 시켜서 이 사람을 수익자로 만들어 갖고 이 둘이 사실은 공모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여성분을 살인하려고 했던 그 살인 미수 사건이 처음 범죄가 아니고 그건 지난 5월 달에 5월 달에. A라고 하는 한 남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킨 다음에 B라고 하는 여성을 접근시켜서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도 보험 설계사고 네. 자기도 그런 일을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 셋 다 그런 어떤 범죄에 다 경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생명보험금을 그 접근시킨 여성 앞으로 이제 보험 수익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를 예. 발각이 됐다. 눈치채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이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아마도 무엇인가를 계속 이런 범죄를 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를 노리고 이걸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두려우니까 도망을 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도 내가 여기서 지금 얘하고 공범이긴 하지만 사건이 다 끝나고 돈 나눌 때가 되면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하다 말고 도망가 버렸다. 예. 사실은 이 나머지 사람도 한테도 또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 씨라는 애가 예. 와. 근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보험을 들게 하는 것, 그 사람 모르게 들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사람의 그 보험의 수익자를 그 사람 모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니까 네. 자기가 단인한 관계되는 생명보험이나 이거에다 일종의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조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동의를 안 받고 임의로 사인을 해갖고 저 일정액을 넣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지난 5월에 벌어진 그 사건에서는 보험사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박 씨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A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기단을 같이 꾸렸던 공범 여자 B라는 네. 사람하고 다 관계들이 다 서로 얽히고 섞여 있어요. 셋 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셋 다 아마 이전에도 비슷한 짓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럼 공범끼리 서로 배신한 서로 거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서로 배신한 거죠. 왜 그러느냐? 네. 보통 이런 집단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90년대에서는 링 집단이라고 한다고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연대관계가 쾌락적 범죄를 추구하는 그게 보험범죄든 마약 범죄든 추구하는 느슨한 형태의 범죄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링이요? 링? 링. 그러니까 갱 전에 연결되어 링이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타인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하게 그런 짓들을 해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낌이 온 거죠. 자기다. 나를 노리나? 해서 자기 걸 확인해 봤더니 이놈들이 나를 노리네. 그리고 해고. 이 여자도 보니까 또 나를 노리내고 도망가고. 와. 이 주범은 도망갔어? 내가 내일도 못할까 봐 하고 하다가 또 다른 요번 9일날 다른 의미의 여성을 골라갖고 나머지 공범 둘을 끌어들여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지금 계속 이 주범 박 씨는 이게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나. 건수만 해도 지금 시도한 것만 해도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보험 사기단 안에서 서로 간에 막 물고 물리면서 서로를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유머 입구를 나게끔 만들었는데 보험 수령인이 달라진 걸 보고서 얘네들도 이거 이상한데 이놈이 날 배신하는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때까지도 안 예.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서 이 사건이 심각하게 수사가 더뎌야 되는 것은 이 보험 설계사들과 이 보험 설계사가 관여했던 생명보험사들의 전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네네. 분명히 이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생명보험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걸 그냥 없애버렸는지. 왜냐하면 자기나 관련된 보험 설계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임의로 삭제해버린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나타나있고 지금 9.1 사건만 보험살인 미수로서 사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박 씨의 범행 전모는 5월부터 쭉 범죄 프로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50일 이벤트 해준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그 사건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난 5월에 또 같은 동료를 상대로 해서 보험 사기 하려고 2건이 있었고. 했던 그 건이 있었다는 게 그렇죠. 밝혀졌다. 그래서 그렇죠. 총 3건이더라. 그렇죠. 정말 그 5월 사건은 공범들, 그들도 역시 보험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야, 여러분, 이게 19살짜리가 했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듣고 계시는데요. 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뭐 링으로 연결돼 있던 뭐 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주범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험 설계사 직원 말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 공범이 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니까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 범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업이 아니라 범죄가 직업인 사람인 거죠. 네. 보험 범죄가 직업인 사람. 이라고 범죄가 생각하시면 직업인 될 것 사람. 같습니다. 범죄가 직업인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링 집단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타인의 목숨과 타인의 어떤 생명에 대한 안중이 없는, 그렇지만 이들은 예전의 갱처럼 강한 조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합십산, 이해 타산에 따라서 흩어졌다 하는 이런 형태가, 그런 집단을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보험 설계사님들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들의 자산을 잘 관리해주고 계시고 우리들의 위험을 나중에 좀 잘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아주 극소수의 이런 일탈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뿐인데요. 자, 이런 걸 보면 저도 뭐 10년간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동료들끼리 이런 일을 같이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뭐 약간 그룹핑이 되어서 집단 심리가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역할 분담을 했었고 네. 집단 심리를 통해서 범죄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집단 심리가 작동하면 범죄성은 높아지는데 수단성은 낮아집니다. 수단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허술하게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인한테 책임을 맡기고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러면 이제 이 공범이 살인을 할 생각을 했으면 그 살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타인한테 맡겨버리니까 살인에 대한 준비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조직성은 높아지는데 공범에 대한 범행 완수성은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20대는 그러니까 보험회사 다니니까 이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나 보죠. 그 친구는? 아마 보험 설계사 이건 아마 프리랜서 형태일 겁니다. 여러 보험사와 같이 이제 하는 어떤 공동 사무실 형태의 프리랜서 형태로 하겠죠. 분명히 이 보험을 설계사를 땄을 때는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망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익에 대한 걸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면 직계 혈족이 아닌데 수익자가 되니까. 수익자가 되면 당연히 보험조사원이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조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돈은 먼저 안 줘요 요즘에.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보험 설계사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험사랑 약간의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딜을 같은 걸 하는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딜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특정 정도의 그 소송이 길어지면 보험사도 사실은 피곤해지니까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조정을 한다, 조정. 네. 예.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수사를 바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예. 이 사람들은 10대 범죄자이긴 한데 신상 공개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살인 미수인 거고 청원은 올라갔는데 경찰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은 뭐 경찰이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경찰이 결정하는 건데 만약에 살인이 벌어졌다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범행의 완수가 안 돼 갖고 아직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요. 참네요. 그냥 우리는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게 어른들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까 그 돈으로 외제차 한번 사볼까 이 생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대 후반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라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네. 아주 소수지만은 이런 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포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식자라고 하죠. 네. 이 포식자들이 뭐 조금이나마 있는 부분에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솔직히 좀만 들여다보면 되게 허술하고 구멍이 많은 그런 계획인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좀 많이 다 보고 성공할 줄 알고. 계획도 했는데 될 것 같은데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이 건이 처리가 돼서 만약에 대충 근데 이 정도가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지금 것도? 뭐 살인 미수인 거고 실제로 이제 보험 사기 방지법 생각하시면은 액수가 5억이니까 유기징역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초범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3년 안쪽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어머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이들이 다시 출소했을 때 그때가 제일 걱정이 그때 되게 어릴 텐데 그때도. 그때도 22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갔다 하더라도. 와,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자, 저번에 또 어떤 이혼한 전 남편 앞으로 매달 350만 원씩 보험금 낸 전처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남편 죽게 하고 자기가 그 보험금 수령하려고 지금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황당한 건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전 남편이 병중에 있으니까 새로운 남편이랑 이 전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그 자녀들 앞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자기 앞으로 보험 묻는 걸 모르는 몰라. 상태. 예. 모르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험이 드는 상태니까 만약에 이 전 남편이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그 수익자는 자녀 앞에. 그럼 그거의 관리는 친권은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보험금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남편은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전 부인이 애들을 나 죽고 나면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 조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항변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곤란스러운 거는 네.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 가입이 가능한 거냐. 이게 원래 그 법률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대리로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으로 막 이렇게 자기네가 가입시켜 놓고는 나중에는 보험 설계하신 분들이 수령을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전에 그 문제가 표현이 좀 생겨지고. 그런데 보험 아줌마라는 표현이 요즘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생명보험사들이 그렇게 실적을 많이 요구를 해갖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본인 확인을 꼭 하게끔 그래서 전화도 가고 뭐 본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필로 쓰라고도 하고 하는데도 이번 사건은 새로운 남편한테 그 전 남편 행세를 하게 했죠. 행설하게 전화를 예, 오니까 주소라든가 또 번호도 이쪽으로 돌려갖고 하니까 아마 그 10대 보험 사기자들도 다 그런 방법을 했을 겁니다. 네 보험 관련 사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좀 힘든데요. 뭐 이 사건은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중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사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건은 무죄가 돼서 그 남편이 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로는 남편 잘못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보험 관련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입증이 좀 어렵고 좀 찜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좀 조심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험 설계 관련해서 이 보험 설계사들, 10대 보험 설계사들의 살벌한 살인 설계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유, 정말 10대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저지르려고 했다는 걸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 다시 7시 30분에 이슈 3합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